11번에서 우리는 아래 4승 플러스 1이 9니까 10이니까 아래 4승이 9다. 자, 요거는 아까 설명한 그거 합공식을 해보세요. 아래 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실수려면 3이어야 되고 모든 항이 양수니까 R은 루트 3. 그러면 1에서 A3은 두 칸 점프팀이 되니까 9죠? 자, 12, 13번을 가보죠. 그래서 이 조건을 기억, 이 조건을 니은이라고 했을 때 위에는 A 제곱 아래 3승이고 얘는 A 아래 제곱이니까 정리하면 AR 2이라는 거죠. 그 다음 이 녀석은 AR이고 얘가 AR의 5승이니까 AR로 묶으면은 아래 4승 플러스 1이 10이라는 건데 얘가 2니까 얘가 5고 아래 4승은 4겠죠. 근데 모든 항이 양수인 요거 때문에 이제 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아래 제곱은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2만 되고요. 0보다 커야 되니까 2만 되고요. R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모든 항이 양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좀 천천히 설명을 했고, 자, 이게 루트니까 A도 루트이죠. 그래서 A에는 루트 2에 n승이 있네. 여기까지 과정 1번. 두 번째. 근데 이제 AN을 가지고서 또 BN을 정의를 하죠. 그래서 저걸 써주면 되는 건데. 그래서 BN은 어떻게 되느냐. 다 2의 거듭제곱이니까 결국 지수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 2n을 대입하면은 2의 n승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지수에다가 1을 더하는 거죠. 지수 법칙으로 n 플러스 1을 곱하면은 2의 2분의 n 플러스 1에다가 1을 더하는 거니까 여기 3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지수 법칙을 쓰게 되면 요거 2분의 2n이니까 빼주면은 2분의 n-3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이제 이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초항이 몇인가요? B1이 1을 대입하면 2분의 1이고요. 그냥 공비는 2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n의 개수가 지금 2분의 1인데 그걸 1로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1로 맞춰준 상태에서 밑을 공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루트 2가 그 공비가 되겠다. 루트 2가 공비입니다. 여기서 하나까지 합이죠. 루트 2의 8승 빼기 1 초항 R-1 루트 2 마이너스 1. 근데 이거 위아래로 플러스 그 켤레 루트 2 플러스를 곱하면 얘는 1이고 여기다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2의 4승이랑 똑같으니까 15. 그래서 2분의 15 루트 2 플러스 1. 자, 이거는 뭐 어렵진 않지만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설을 좀 라인 바이 라인으로 잘 써주시면은, 그러니까 얘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좀 이런 거 막 뺄셈할 때 잘못해서 틀린 거기 때문에 이거 실수예요가 아니라 그 실수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보정을 하기가 좋으니까 계산식을 최대한 깔끔하게. 답이 3번이에요. 계산 과정을 깔끔하게 최적화를 해둬야 저 쉬운 3점을 안 틀린다.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그러니까 윗 문제에 이어서 등비수열 AN의 정보를 주고서 새로운 수열을 자꾸 이제 정의하라는 형태가 좀 많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절대 그냥 AN 갖고 노는 게 마무리가 안 된다. 자, 공비가 초항을 모르니까 내가 AN은 초항이 5제곱근 4의 3의 R-1 이렇게 생각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아? 여기다가 R을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내가
얘는 R이 곱해진 거니까 다시 말해서 얘는 뭘로 고칠 수 있어? 5제곱근 루트 3 그러니까 5제곱근 3의 AN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묶어주면은 1 플러스 5제곱근 루트 3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얘를 묶으면은 여기가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되죠. 얘하고 얘는 한 칸 차이니까. 근데 이 수열을 들여다보면은 n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초항은 같아요. B1하고 C1하고 같고, 그 다음에 공비를 보시면 얘는 두 칸씩 건너뛰기 때문에 이 녀석의 공비는 위에하고 똑같은 요걸 R이라고 했을 때 R은 반면 얘는 이제 R 제곱이 되죠. 그런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다. 초항은 같고 공비는 제곱 차이인 그런 수열이다. 이제 이 조건을 핵심 조건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데, 이 녀석을 먼저 구해보면 얘는 A1이 지금 여기 없죠. 그래서 1항부터 5항까지 합인 이거의 5승 빼기 1, 그러니까 3 빼기 1에다가 초항에 그 다음에 R-1 이거를 우리는 문자로 쓸게요. 이렇게 R-1 얘는 5승이가 대입을 해주고, 여기서 초항을 빼준 요거를 구하는 거죠. 요거에 지금 내가 모르는 그런 값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을 갖고 얘를 갖고서 이제 A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내가 A만 모르는 거니까 R은 나중에 대입이라 해주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 T5는 이거 BN의 저기 수열의 합이니까 저거 5개. 그러면은 R에 5승 빼기 1에 그러니까 3제곱, 이거를 굳이 문자로 쓰는 이유가 5 거듭제곱근이니까 저걸 쓰기가 좀 복잡해서 나중에 대입을 해줄게요. 어제 그런 경우 있었죠. 숫자가 막 너무 복잡할 경우 얘를 오히려 문자로 고쳐서 계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대입해 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의 초항. 자, 근데 지금 초항하고 딱 좀 써봅시다. 이해를 위해서. 여기는 R의 제곱이 공비니까 초항은 똑같고요. R의 제곱이 공비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8이라는 거야. 이 식을 좀 정리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R-1분의 A로 묶어주게 되면, 그리고 여기 R의 5승 빼기 1로 또 묶어줄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다 묶였으니까 1이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R 플러스 1이 남게 되고 R의 5승 플러스 1이 남게 되죠. 이렇게. 얘는 나가고 R-1 나가고 5승. 이거 합차 공식으로 저것만 나가고. 자, 그러면 이게 또 지워질 거 지워지거든요. 이게 R 플러스 1분의 R 플러스 1이라고 두면 또 1도 지워지죠.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이렇게 되죠. R 플러스 1을 분모로 하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지워지고, R 마이너스 저기 R의 5승이니까 R을 또 밖으로 빼주면 마이너스 원래 마이너스인가? 마이너스 R을 밖으로 빼주면 R의 4승 빼기 1이죠. 이렇게 남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것도 그냥 R의 5승 이걸로 남겨줄게. 이렇게. 그럼 이게 지워질 게 지워지고 다 남게 돼서 여기 R에다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얘를 여기다가 다시 써볼게. 이렇게 되죠. 얘를 지금 이렇게 아래로 쓴 거라서 자, 마이너스 R에 R-1의 A 빼기 1에 R의 4승 빼기 1, 여기가 R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돼갖고 얘랑 약분돼서 R제곱 플러스 1 남고, 여기가 플러스가 났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잠깐만요.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검토하면
초항이 A가 아니라 요게 R인 거잖아 지금. 초항이 지금 각각의 수열이 초항 공비가 초항이 요거예요. 둘이 공통으로. 공비가 얘는 R이고 얘는 R제곱. 그렇게 했을 때 요거 좀 빠르게 다시 해볼게. 자, 그러면 이거 공통인수 묶어볼게요. A에 1 플러스 R, 그 다음에 R 마이너스 1, R에 5승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묶이게 되고요. 여기 1이 남고요. 여기는 R 플러스 1, R에 5승 플러스 1 이렇게 남게 되죠. 지금 여기서 좀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것 같아서 좀 더 12번까지 좀 다시 풀고 있으면 내가 이거 풀이를 좀 여기서 써볼게. 12번까지 좀 다시 풀어보세요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좀 정석대로 푸는 것 같고 이거 좀 쉽게 대입해서 하는 것도 다 같이 해볼게요. 미안합니다. 다시 봐주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정리한 대로 공비가 R이고 공비가 R 제곱이다. 초항은 얘로 동일하다. 그래서 구하는 거를 식을 써주시면은 이렇게 되고, 이거 A로 묶어주시면은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소거돼서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요거예요.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대입을 해주시면 얘는 공비가 R이어서 R에 5승이고 R에 10승이고 공통인수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묶여요. 여기 R 플러스 1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얘는 약분되고 여기 R 플러스 1이 생겨서 1 사라지고 R 빼기 R의 5승이 되는데 그 R을 묶어주면 마이너스 R로 묶어주면 R의 4승 빼기 1이 되죠. 여기 R의 5승 빼기 1은 R의 5승이 3이니까 2로 만들어주고 그걸 나눠서 얘가 8인 거니까 얘를 4로 만들어주면 이렇게가 이제 바로 나오는 방식인데,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볼 포인트는 AN을 통해서 새롭게 정의된 저기 BN하고 CN을 정리해 준 다음에 구해야 되는 이 값을 식으로 표현하고 그 식이랑 이제 구하는 식의 그 모양의 값과 같은 값을 이제 이 조건에서 구해 나가서 두 개가 같아서 4가 나오는 그런 방식의 문제로서 조금 이제 계산이 살짝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히 대입해서 딱 그 구하는 값만 그렇게 간단히 구할 수도 있고 좀 일반적으로 풀면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좀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계산을 조금 깔끔하게 정리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저기 12번까지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고 저기 우리 유형 5 넘어가 볼게요. 자, 등차 중앙, 등비 중앙.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했을 때 A1 더하기 A2 더하기 A1, A2, A3, A4, A5. 얘를 중앙으로 본다면 얘 둘이 더한 게 얘 2배하고 같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렇게 둘이 더한 것도 얘랑 똑같죠. 얘는 얘를 A라고 했을 때 얘는 A-2D고 얘는 A 플러스 2D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등차 중앙이 넓게도 성립된다라는 거, 등비 중앙이 넓게도 성립된다라는 거 사실 알아주시고 그래서 극과 괴수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등차 중앙을 좀 연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 이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이 알파는 베타 플러스 1이죠. 그래서 그런 식을 하나 뽑아낼 수 있고 여기서 서로 다른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근과 괴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n이고 알파 베타가 4의 n-4다. 근데 이건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죠. 그래서 4하고 n-4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나? 이렇게? 그럼 더해서 마이너스 n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일단 누가 큰지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두 근은 x는 4 또는 n-4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야. 그죠? 누가 큰지는 아직 모르고 있어. 거기서 이제 이 등차 중앙이 좀 사용이 될 것 같은데 하나가 이제 베타인 거잖아. 베타가 알파보다 크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경우를 나눠볼 수가 있죠. 내가 얘를 알파라고 둘 경우에 그러면은 알파가 4니까 8은 베타 플러스 1. 그래서 베타가 7이다. 알파가 4라면 베타는 7이에요. 그럼 등차수열 관계 성립되니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죠. 두 실근이 알파 베타고 알파 베타가 등차수열의 어떤 임의의 두 항인데 내가 누가 알파인지를 모르는 거야.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그럼 이번에는 알파가 얘라고 하면 베타가 4인 거죠. 베타가 4라고 두면 알파가 2분의 5가 나오죠. 요게 성립하는 걸 보면은 얘도 성립이 되죠. 베타하고 1 더하면은 5인데 걔가 알파의 2배잖아. 대소 관계를 비교해 볼까? 요거 베타가 크죠? 베타가 크죠. 그래서 얘도 지금 일단 이상이 없어 보이네. 그죠? 근데 n을 봐야 되는 거죠. n이 자연수라는 조건. 그러니까 베타가 4라는 거는 이제 얘가 n-4라는 건데 이제 여기서 걸리기 시작하죠. 얘가 4라는 거는 얘가 이제 n-4라는 거라서 여기서는 n이 이제 11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는 n이 2분의 13이 나오게 돼서 n이 자연수라는 조건에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2번 너는 마가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이 된다. 그래서 단순히 등차 중앙을 쓰는 게 아니라
둘 중에서 이제 조건에 모순되는 거를 걸러주는 게 필요한 문제였고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고 요거는 푸는 방식만 좀 봐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등차 중앙을 빠르게 생각하면 이게 등차 중앙 생각을 안 하면 a 더하기 a 플러스 2d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a r 제곱 이거를 이제 등비 중앙으로 생각을 해주면 a2가 바로 나오죠. 그럼 a2를 여기 채워서 a4가 바로 나오죠. a2, a4가 좀 빠른 시간에 나오다 보니까 r도 나오겠고 초항도 나오겠고 중앙을 이용하면은 굳이 막 이런 식을 안 써도 되니까 좀 경제적으로 풀 수가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간단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그 페이지 한번 풀어보실게요.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보고 싶은 어떤 그 감정 알겠는데, 그래도 일단 보고 정리하시고 다시 풀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비 수열이니까 등비 중앙 있잖아. 그러니까 A2를 감싸고 있는 같은 거리의 두 개죠. 그러니까 얘는 A2의 제곱이거든. A2의 제곱이 24인 거예요. 맞나요? 등비 중앙. 잠깐만. 아니죠. 등비 중앙 저기 곱한 거죠, 그죠? 내가 아까 반대로 얘기했어. 정신 나갔었나 봐. 등차 중앙인 것처럼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죠, 얘. 거꾸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내가 아까 등차 중앙인 것처럼 이거 뭐 A2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잘 들켰나봐. 잘 보세요. A2, A3, A4 얘는 등비 수열인 애들입니다.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얘의 제곱이죠. 그죠? 이게 포인트죠? 두 개 곱한 게 있네. 그러니까 A3의 제곱이 256은 2의 몇 승이죠? 2의 8승이니까 4의 4승 2의 8승 그러면 2의 4승의 제곱이죠? 16의 제곱이죠? 에이스가 16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16인데 모든 항이 양수인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반대로 얘기했는데 스토리라인만 기억이 나서 자 등차 중앙이었으면은 얘를 갖고서 A2를 간단하게 구하고 여기로 넘어갔을 거야. 등비 중앙이니까 얘를 통해서 A3를 간단하게 구해갖고 얘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엄청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A3의 제곱이 256이니까 A3가 16이니까 그러면은 A1이 8이 돼 있는 거죠. 8. 자, 그럼 얘네 사이가 이제 R 제곱인데 R 제곱이 2라는 거죠. 그러면 그 A5는 그 A의 R의 4승이니까 8에다가 요거 두 번 한 거죠. 32라고 넘어가는 거거든. 이것도 설명을 위해서 지금 계산식을 4줄이나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황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짚어보면 등비의 주니까 A 플러스 R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 A 플러스 R 그 다음에 A 플러스 얘는 이제 AR의 3승 A 제곱 R의 4승 256 와 연립방정식 어떻게 하지? 약간 요거 계시는 분들 계신데 힘들죠. 계산이 딱 편해 보이진 않죠. 그래서 등비 중앙을 씀으로써 계산이 훨씬 간편해지는 그 정도만큼 등비 중앙은 중요한 개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중앙이라는 개념을 등차수 등비 수열에서만 봤던 거잖아. 등차 등비 수열이라고 주어져 있고 어떤 두 개의 항의 합이나 곱이 있을 때 등비 수열에서는 두 곱의 가운데를 보세요. 등차 수열에는 두 합의 가운데를 보세요. 이 사의 가운데는 A3의 제곱이 256. 그러니까 14번 같은 문제가 어렵지는 않은 문제지만 등비 중앙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그 포인트 위주로 좀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 15번이나 16번까지 풀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요거 얘기 좀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수업 진행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풀로야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유형 문제풀이 그래서 그 유형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스킬이나 개념 같은 걸 설명해주고 적용하는 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모의고사도 좀 정기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모의고사 진행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좀 새로운 친구도 있으니까 부수적인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15, 16번 좀 깔끔하게 풀어볼 테니까 정리 잘 해보시길 바래. 자,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그 기계적으로 얘네 두 개가 이거 두 개의 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식 기억. 가조건에서 이렇게 뽑아낼 수 있고요. 나조건에서는 등비 수열을 이룬다. 요거의 제곱이 요거의 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 A로 묶으면 A 플러스 B가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와서 얘를 인수분해를 먼저 해줘 볼게요. A, B로 묶어주면요. 여기는 A, B만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2A, A로 한 번 더 묶이네. A로 묶어줄게. A 탈락시킬게. 0이 아닌 두 실수래요. 그럼 얘도 다 0 아니야. 이거 여기는 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B가 2라는 게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0이 아니라는 저 조건 때문에. 그럼 그 여기다 대입하면은 메모리가 되겠죠? B가 2예요. 그러면은 2A 플러스 4 여기가 2면은 3A 이렇게. 따라서 A는 몇이다? 4다. 이렇게 나오겠죠. 혹시나 계산이 복잡해졌다면 나는 왜 복잡해졌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뭐야? 2 곱한 건 몇이야? 8이죠? 답이 2번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6번 16번은 좀 식이 조금 많이 나오긴 하는데 논리 자체는 복잡한 논리가 전혀 없죠. 세 개의 그래프 있대요. X에 N은 그렇대요. PA 구해볼게. 그러니까 이걸 다 그냥 정리해두면 끝나는 거거든. 자, PA는요 N에서의 여기서의 Y좌표니까 그 루트 N일 거예요. 그 다음에 QA는 루트 2N이겠죠? 그 다음에 RA는 루트 MN이 이제 RA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OP의 제곱도 다 구해볼게. 등비중앙하고 정확한 정해. OP의 제곱은 요렇게니까 N의 제곱 더하기 루트 N의 제곱이니까 요거죠. 그 다음에 OQ 여기 플러스 4 있는 거 조심하시고 OQ의 제곱은 N의 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4 뒤에 4. 그 다음에 OR 제곱 플러스 5 N의 제곱에다가 N에다가 5 더한 거 다 이렇게 다 써놨어요. 얘가 등비,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그 등비 중앙을 써주면 이 N은 두 개 곱한 거니까 N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루트 M 이렇게 나오죠. 근데 N이 0보다 크니까 이거 나눠줄 수 있잖아. 그럼 따라서 M은 몇이 나와? 4가 나오게 되죠. M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 요거 이제 등차 수열 이루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2를 곱한 것이 앞뒤로 더한 거죠. 2n 제곱 자 n 플러스 1 n 플러스 5 자 이거는 지금 n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에요. 과거의 추억에 접지 마시고 이렇게 지워주고 자 그러면은 넘겨주면은 n-3 이니까 여기 5니까 n이 남게 되고 다 우측 변호를 써줘 볼게. n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3 이렇게 나오게 되죠. 두 개 더하면은 7이 나오겠죠. 3번이고요. 자, 요랬던 문제고 자, 여러분들 우리 그 모의고사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수업 시간에 보기에는 수업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른 날 시간을 잡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그걸 해오고 있었어 매주. 지금 이제 시험 끝나고 해서 잠깐 몇 주 쉬었었는데 그 금요일 날 그 시간이 혹시 몇 시가 괜찮니? 그 금요일 날 좀 일정이 있니 혹시? 성원이 금요일 일정 없죠? 금요일에 저녁 7시 괜찮니? 금요일 날도 수업하고 토요일 날도 수업. 그러니까 강의 지금 우리가 만나는 강의식은 수요일 토요일이고 금요일 날에 와서 그 모의고사만 보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의고사나 이제 문제풀이 이런 거. 이거 괜찮아요? 그래서 저녁 7시. 그래서 시간을 100분, 95분.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8시 35분. 막힌 시간 제외하고 이렇게 모의고사 하나씩 풀면서 우리 어떤 마음으로 풀어야 되느냐. 네. 그 모의고사 안에서도 이제 또 우리가 정리해야 될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있겠고, 딱 실전 감각이죠. 가장 기본적인데.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지금 우리 수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수열과 관련돼서 네, 우리가 포인트로 짚었던 부분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것도 좀 추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언제부터 실시하냐? 다음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되면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하도록 할게. 그래서 두 가지 플로어로 수능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한 내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카톡으로 질문 주시면 시간 상관없이 단 새벽에 자고 있을 때는 나중에 답변을 할 수가 있다. 수업 촬영되고 있고요. 내신 대비 끝났으니까 이렇게 모의고사를 볼 거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거냐? 수능까지 최대한 조금 쉬운 문제더라도 안정적이고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는 요런 방식으로 내겠구나 하는 방향을 파악하고 에너지를 세이브하고 맑은 머리로 계산할 수 있게끔 잘 정리정돈 해두는 거. 안정적으로 실력이 유지가 되게끔 그렇게 최적화를 진행을 해볼 거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될 거고요. 방학이 끝나기 전에 이제 그 입시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계약하면은 지금 요강이 떴는데 수시 거의 다 써보긴 하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도 보시긴 하시겠죠. 수시 최저를 위해서 혹은 정시로 가기 위해서. 근데 아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실 테니까 좀 그 경희대부터 이제 인천대, 가천대 라인까지 해서 이제 수능 점수를 받으면 혹은 수시로 지원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선의 학생들이 합격을 했고 그래서 수학이 혹은 다른 과목이 이제 점수가 어떻게 스코어링이 되고 이런 좀 구체적인 것들. 그래서 내가 원서를 쓸 때 여러분들 결국 수시에서 잘 돼갖고 최저도 맞춰서 가갖고 그냥 이런 분석이 필요 없이 그냥 안정적인 점수가 나가서 가면 제일 베스트고요. 이런 그런 입시 컨설팅이나 분석을 왜 하느냐? 이건 그냥 정보 싸움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그 갤럭시 버즈 프로를 사기 위해서 20만 원을 받았어. 아무 생각 없이 가면 하이마트 가면 되죠. 근데 하이마트 제일 비싸게 사죠. 근데 뭐 쿠팡에서 사니까 15만 원이래. 또 당근마켓에서 누가 5만 원에 팔고 있어. 이것처럼 똑같은 돈이 있어도 똑같은 상품을 구매하려고 해도 그게 정말 천지 차이인 게 입시 시장에서 똑같거든.
되게 좋은 성적을 받아놓고도 가성비 안 좋게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있어. 4년 장학금을 받으면 상관이 없어. 그럼 그거라도 챙기잖아. 근데 4년 장학금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 막 한 3, 4등으로 그 학과에 입학을 하고 그 꼴등으로 입학한 애는 나하고 100분위 차이가 막 몇 퍼센트가 나. 얼마나 억울하겠니. 종합대학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래서 그런 가성비 좋은 그 지원을 위해서 있는 게 이제 이런 입시 분석인데, 그래서 보통 입시 데이터가 상위 70%까지 합격한 학생들을 좀 이렇게 공개를 하거든요. 뭐 우리 학과는 뭐 그냥 우리 이해하기 쉽게 100분위로 상위 70% 그냥 70%이면 뒤에 하위 30% 애들도 합격 자체는 했다라는 거야. 근데 그 국영수사가 저희 100분위로 뭐 82%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70%는 그냥 한 83%도 합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엄청 안정이라 보이기는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만약 정시 쓰게 될 때 추천하는 조합이 소싱 2개 안정 하나가, 그러니까 안정이라고 하면 적어도 작년 입결을 토대로 봤을 때 그 한 상위 50에서 60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지원하면 내가 상위 20% 30% 될 것 같다. 요거는 조금 안타깝죠. 왜냐면 차라리 수석을 노리고 가던가. 그게 아니라면 이런 게 예상하는 대학은 지원을 하지 말고, 어차피 3번 쓸 수 있잖아. 그 3번 중에 1개만 갈 수 있잖아. 내가 가나다고 다고 해서 대학 졸업장 3개 나오는 거 아니죠? 그래서 좀 회전이 있단 말이야. 소신 2개 안정 하나가 좀 가장 그 무난한 모험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근데 절대 재수할 수가 없어. 그럼 안정 2개, 소신 하나 정도? 소신 하나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그리고 결국에 이런 거를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좀 대형 그 회사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막 이번에 수험생 치는데 뭐 메가스터디 듣는 학생들이 뭐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는 그거 표본 조사하면은 훨씬 더 유리하게 예상할 수 가능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한 5, 6만 원 결제를 받고 입시 컨설팅을 받긴 하되, 내가 이런 구조를 알고서 받는 거랑 막연하게 그냥 거기서 클릭했더니 소신 안정 나오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죠. 내가 뭘 알고 하는 거랑. 그래서 그런 얘기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 순공 시간을 진짜 잘 뽑아도 한 6시간 정도가 나올까? 나머지는 좀 약간 뜨는 시간이나 그런 걸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6시간을 결국 배정을 해야 되잖아. 나하고는 수학밖에 안 하지만 여러분 국어도 하셔야 될 거고 영어도 하셔야 될 거고 그것도 하셔야 될 건데, 일단 뭐 저기 영어를 폄하하자는 건 아닌데, 영어는 좀 최저 성격상 절대특급인데 최저 맞추는 용도로는 뭐 가장 베스트이기도 하고, 평소에 영어를 엄청 못하지 않으면. 수능에서는 그런 걸 알고 있죠. 90점 넘으면은 그 대학에서 점수를 100점으로 더 환산하고, 80점 이상이면은 80점을 환산하는 게 아니라 98점을 환산하고, 이것도 이번에 요강을 아직 내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작년까지 다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절대평가하기 때문에 저기다 무게를 안 실려 저렇게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막 영어 암중요하네 50점 받으면 막 이게 막 70점까지 떠지고 갑자기 여기 점수 팍 깎아버려요. 그러니까 영어는 완전 날려버리면 타격이 엄청 큰가 봐. 최저 맞추기 좋고 그 적당히 잘하면 가장 가성비 좋은 과목 중에 하나,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평소에 꾸준히 했다면.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그 잠깐 쉬었다가 제 것도 몇 개 유형 봐볼게요.
오늘 또 영어 있나? 아 네. 같이 가보자. 등차 등비 중앙까지 해봤고, 네. 그래서 아까 이거 녹화를 안 끄고 갔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모의고사 수능에서 만나게 되면 수열을 만나게 되면 SN과 AN의 관계를 꼭 물어보는 문제 설정이 있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한번 가보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전달할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등차수열, 등비수열 둘 다 AN이 있고 SN이 있는데 되게 좀 추상적인 질문을 한 가지 하자면 SN이 분석하기 쉬울까, AN이 분석하기 쉬울까? 그러니까 둘 중에 식이 누가 조금이라도 복잡한지에 대한 물음이에요. SN이 아마 조금 더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SN인 상태에서 AN으로 바꾼 다음에 하면은 간단하게 이제 AN을 특정할 수 있었고, SN인 상태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종류의 SN이 있는데 SN이랑 S-N이 있어. 근데 그게 어떤 2차식이래.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생각해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SN이 물론 다른 식이 있었는데 둘이 부호가 반대여서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n에 관한 2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을 두 개 구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됐었던 것 같다. 두 개의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이제 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를 가지고 SNA랑 SN 플러스 1을 분리해내는 거는 쉽지가 않아. 선생님, 이거 n 플러스 1도 n제곱 안 바뀌니까 2n제곱 2n제곱 아닌가요? 그건 맞는데 문제가 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만약에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n 플러스를 대입해서 여기서 n항을 둘이 더해서 5가 되는 걸 결정 지어야 되는데, n 플러스를 대입하면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n항이 나오니까 그거 두 개를 고려해서 정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 하지만 이거를 an으로 바꿔준 다음에 찢는 거는 쉬워요. 왜냐면 둘 다 1차식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갖고 얘도 뭐 8n이 나왔다 그러면 4n, 4n 머시기 이렇게 1차식을 두 개로 찢는 건 쉽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나중에 한번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그런 사실 하나 알고 갈게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갈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가 이제 문제에서 내가 트라이를 해볼 때 그 방향으로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A는 이제 등비수열이고 이제 저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A4의 값을 구하라. 그리고 그 재작년 부평 4점짜리 문제였네요. 아까 내가 말했었죠. 등비수열의 이제 SN은 어떤 지수식의 모양에다가 상수항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만약에 상수항이 없어. 그러면 봐봐. 상수항이 없는 SN이 있어. 얘 근데 등비수열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SN-1을 이렇게 해서 뺐을 때 뭐가 나와요? 상수가 나와버리잖아. 이때는 이제 공비가 1인 케이스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 공비가 1이라면,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인데, 자, 등비수열의 합을 토픽으로 가볼게. 자,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그래서 SN은 이제 A의 R의 n승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가 0일 경우에는 찐 등비수열의 합이야. 얘는 뭐 AN을 뽑아내도 1항부터 믿을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A 플러스 B가 0이 아니라면 얘는 이제 여기서 뽑은 AN은 두 번째 항부터 믿을 수가 있다. 그리고 방금 이제 말한 게 뭐냐면, 만약에 혹시나 B가 0인 케이스가 있다면 얘는 R이 1인 등비수열 형태가 된다. 일단 크게 이렇게 두 개 분류하고 여기든 여기든
독립적으로 b가 0인 케이스는 r이 1이 되겠죠.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SN간에 뺄셈을 하니까 여기 상수항이 없어진 일반 등비수열의 모양새가 나오고 있죠. A 값을 구하라. 되는 값을 어떻게 해서 자, 그러면요. 자, 여기서 잠깐만요. 그냥 풀려면 풀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일단 그 정문법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SN을 빼면은 A n 플러스 3, A n 플러스 2, A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걔가 13 곱하기 3의 n-1승이다. 근데 A n 플러스 2 에서 얘는 R을 하나 나눈 거고 R을 하나 곱한 거. 그러니까 얘로 묶어주면은 A n 플러스 1에서 얘네는 R을 곱한 거고 R 제곱 곱한 거니까 이렇게 풀어줄 수 있고, 그다음 얘는 초항의 R의 n승이니까 이렇게 봐주게 되면 공비가 3 공비가 3 잠깐만요. 이거 내가 뭐 설명해 줄 게 있었는지 잠깐 자세히 생각이 안 나서 17번 먼저 해볼게요. 그 SN의 형태를 보니까 얘는 등차 수열이죠. 완전한 등차 수열이죠. 그래서 우리 공식을 적용을 하면 SN이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일 때 지금 여기서 C가 0인 상황이고 AN은 그 SN-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이 공식화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나는 AN을 바로 뽑아낼 수 있죠. 4N 플러스 K-2 이렇게. 그리고 초항부터 믿을 수 있는데 또 사항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A4는 16, 14 플러스 K가 20이니까 K는 6이겠죠. 뭘 구하라는 거야? A1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A1은 8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내신 기초 문제고,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 적용해서 풀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19번이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19번도 좀 자세히 봐볼 테니까 여러분 일단 좀 풀어볼게요. 그래서 풀고 잠깐 계시면 내가 요거 필수 유형에서 포인트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자, 첫 번째 사실 우리 이거 구분해 줍시다. 아까 내가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건데 등비수열의 합이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걸 구분합시다. 등비수열의 합은요. 자, 여기 n-1 아니에요. n이에요. A 플러스 B가 무조건 0이어야 돼요. 등비수열의 합은요. 선생님, 뭐 아까 B가 0이 더한 게 0이 아닐 때 있다며요. 그거를 구분을 해줄게. 그러니까 어떤 AN이 등비수열이면 우리 R-1분의 A의 R의 N승-1을 해보면 요거 아까 0 되는 거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다시 써줄게. 등비수열의 합공식 요거를 쓰시면요. 얘를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분류하시잖아. R-1분의 A의 R의 N승에다가 R-1분의 A 두 개 더하는 게 0이 나오는 게 무조건이라고요. 무조건. 그러니까 AN이 등비수열이라고 여기처럼 깔리고 SN을 구하면 여기가 R의 N승일 때 이게 더한 거는 무조건 0이 되는 관계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쵸? 이 정도 관계였으면 이제 인식됐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SN이 3의 아래 n승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은 오 그래 등비수열 합공식 어서와 이건데 마이너스 2면은 너는 누구니?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아닌데 이 짓을 하면 얼추 등비수열 같은 녀석이 나와요. 두 번째부터 성립하는. 그러니까 얘는 정통 등비수열이고 군더더기 12거리가 하나도 없는 얘는 짝탱 등비수열로서 이걸로 AN을 유도를 하면은 등비수열 비스무리한 게 나오지만 두 번째부터 등비수열이 성립하는 그런 애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중요하냐면은 그냥 SN을 줬는데 만약에 3의 n승에다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면 유사 등비수열 같이 AN이 나오겠구나. 두 번째부터 성립하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아예 AN을 등비수열이라고 이렇게 깔아줬다. 그러면 SN에서 A 플러스 B가 0인 꼴이 무조건이구나 하는 거를 구분하시라고요. 유사 등비수열과 진짜 찐 등비수열. 그게 포인트야. 왜냐면 그게 여기서 사용이 되거든. 그러니까 뭔 말이 자 그리고 우리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보면은 우리 좀 많이 봤듯이 여기다가 n-1 대입해서 빼게 되면 상수는 그냥 수거가 되죠. 대입하는 게 없으니까. 이거 확인됐죠.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내가 SN을 그래서 A의 아래 n승이라고 한번 놔볼게. 물론 여기 더하기 B에서 A 더하기 B는 0이에요. 근데 지워질 거니까 이렇게 놔볼게요. 이렇게 놔볼게. 여기 이상 없죠? 이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포함이니까. 그리고 AN이 깔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야. 주황색 동그라미 때문에 이거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0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 들어간 거야 때문에. 그죠?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거 Sn 플러스 3은 뭡니까? F 플러스 3은 A의 아래 n 플러스 3 이렇게 바뀌겠죠. 플러스 B. 자,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빼볼게요. 그러면은 요 식이 나오는 건데 자, B는 사라지고요. 아래 n승 묶여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 3승 빼기 1 이렇게 나오죠. 그게 13 곱하기 3의 n승 여기 3분의 1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자, 그럼 보시면 n 거듭제곱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여기서 n은 변수인데 n 거듭제곱을 갖고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3 플러스 2 루트 3 2 루트 5 요게 a 플러스 b 루트 5일 때 a, b가 우리 저기 유리수라면 왜 이렇게 대응할 수가 있었어요? 무리수가 아니니까 루트 5가 나올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으니까 유일하게 이렇게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칭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이렇게 다 인수분해 꼴로 나타냈을 때 n의 미치로 존재할 수 있는 게 r밖에 없기 때문에 r을 3으로 둘 수가 있는 거거든. 이렇게 r이 3이면은 26a가 3분의 13이니까 요거 2니까 a가 6분의 1이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아직 좀 부족하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사용을 하면 SN을 내가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4점 나올만 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등비수열을 조금 딥하게 바라보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공식만 달달 외우면 저거에서 저걸 또 AN으로 바꾸는 다른 방법도 한번 같이 봐볼게. 이런 풀고 계실 때. 자, 그럼 뭐 마무리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SN이 완성이 되죠. A가 3분의 13 맞나? A가 6분의 1 그럼 B가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요. 뭐 때문에? AN을 깔아두고 SN을 구한 거기 때문에. 그럼 SN 이렇게 구하셨으니까 이거 초항이 몇이에요? AN은 초항이 6분의 3분의 1이죠? 자, 공비는 이 미치랑 똑같죠? AN도? 그래서 3칸 점프 뛰는 거니까 3분의 1에서 3칸 점프 뛰면은 답이 9가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등비수열 말고 좀 디테일한 내용을 바라보면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그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네, 나머지 거 계속 풀어보세요.
시간을 많이 못 줘서 미안. 자, 19번인데요. 자, 지금 우리는 SN과 AN의 관계를 이용해서 SN을 받아놓고서 AN에 관한 값을 구하는 그런 활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쌤도 이제 이 문제를 미리 풀어보면서 되게 이상한 방향으로 헛다리를 잡기도 했는데요. 그런 것도 좀 지적을 살펴보면 좋은데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다시 봐볼게. 일단은 좀 정석적인 풀이를 봐보고요. 자, SN이 우리 이제 수열의 어떤 합이라고 알고 있는데 잘 보세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의 합이 아니라 SN이 그 등차 수열 그 자체래. 그 자체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 수 있어요. 얘를 3n 플러스 k1 이렇게 나볼게요. 여기 직선에서는 기울기였던 녀석이 등차 수열에서는 n의 개수인 거 알고 계시죠? S2n은 4n 플러스 k2 이렇게 둘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 아까 SN에서 SN- 할 때 계속 봤었죠? 상수 달려있는 거 SN 빼기 SN-라면 어차피 지워져요. 근데 일단은 구색은 갖춰야 되니까.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그 n-를 대입한 걸 빼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 그러면은 3이 나오기는 하죠. 근데 이거를 그 보시면 여러분 실수하지 마셔야 될 게 하도 그 직전 거 빼서 마지막 거 하나만 남은 이런 그림만 보다 보니까 얘를 이거 하나만 쓰시는데 이거 두 개가 남습니다. n-3번째까지 다 나가리니까 그거보다 하나 앞선 2n- 이렇게 두 개 남죠? 그죠?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포인트 하나. 그게 3이라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도 똑같은 짓 해주게 되면 그래서 지금 풀이하는 거는 내가 시행착오 하고 나서 그냥 맞게 나오는 그 풀이만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전에서는 우리는 이상한 방향으로 헛다리를 잡기도 하죠. 그런 입체적인 풀이는 다음 시간에. 자, 이렇게 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확인할 수 있냐면 이렇게 좀 뭔가 겹쳐 있죠. 나 겹쳐 있다라는 거 S가 아니라 A예요. 그리고 그렇죠? 남는 건 A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해야 될 조건이 있죠. 항상 사용하지 않은 조건에 집착하라. 10이라고 12하고 같다는 건데 이거 뭐 홀짝홀짝에 대한 이런 걸 이제 잉여율 표현이라고 하는데 홀짝홀짝을 나타내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n에다가 내가 만약에 6을 대입해 볼게요. 자, 이거 기억식이고 니은식이라고 해볼게요. 니은식에다가 n에다가 6을 대입하면 a12 더하기 a11. 내가 왜 굳이 6을 대입했을까? 저거 써먹으려고. 자, 그러면은 a12라고 a12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조건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대입을 했으니까. 자, 그 다음 뭘 이용할까? 이게 맞물려 있는 거 이용할 수 있겠죠. 내가 기억식에다가 내가 11을 아니까 11이 나오게끔 또 n에다가 6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a11 더하기 a10이니까 그게 3이니까 자, 잘 보세요. 요게 2니까 얘는 1이 되겠죠. 자, 잘 보세요. a11, a12, a10, a9, a8, a7 몇 개 안 되잖아. 자, 요거 두 개가 2, 2였습니다. 이거 두 개 더해서 3이 되니까 얘는 1이 됐죠. 자, 보이시나요? 자, 홀짝 계속 홀짝 더하는 건데 홀짝 한 번 더해서 4, 홀짝 한 번 더해서 3, 홀짝 한 번 더해서 4, 4, 3, 4, 3 반복이죠. 그럼 규칙성 파악할 수 있죠. 이런 규칙성의 색깔이나 그런 거는 뭐 문제마다 계속 바뀌지만 파악하기 어렵지 않죠. 4, 3, 4, 3, 4. 그래서 답이 4예요. 이런 규칙성 파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규칙의 문제는 우리가 수능 때까지도 못 볼지도 몰라요. 뭐 운 좋게 나오면 대박이고. 근데 거의 못 볼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알아둬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SN이 나왔을 때 AN과 관련된 값을 물어봤을 때 가장 그 근본이면서 생각해야 될 거는 아무래도 요거인 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나마 좀 이걸 암기해서 유형을 기억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홀짝으로 나왔을 때 이거 때려주면 맞물리는 거 나오는구나 이 정도로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외워서 만약에 이제 모의고사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으면은 이거 나 봤던 유형인데 이거 이렇게 맞물리는 거 나와 뭐 이런 식으로. 물론 그렇게 암기해도 그건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긴 한데 우리는 어떻게든 좀 정리를 하고 이 문제를 공부한 걸로 인해서 다음 시험에서 스코어링이 되는 방법을 동호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특징이 될 수 있는 문제였다 라는 거고요.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얘네다 6을 대입하고 4, 3, 4, 3, 4 4네 이렇게. 이런 성격의 문제로서 킬러나 중킬러급은 아니에요. 근데 그 노말 사전 중에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정도의 문제. 그러니까 이 정도 성과의 문제만 정말 다 완벽하게 맞춘다. 그럼 3등급은 나오죠. 3등급은. 수학 3등급은 다른 거가 비슷하게 나왔을 때 요즘은 대학 가기가 쉬워져서 그 쌤 때 수험생이 80만 명이었어. 근데 너네가 지금 40만 명인가 그런데 정원이 더 늘었어요. 그 너네 솔직히 내가 예를 들어 뭐 중경외시를 가려고 하면 100분이 뭐 12% 11%였으면 너네는 그거보다 좀 더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미적분을 너네가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때는 또 딱 라떼 얘기하는데 하여튼간 문이과 통합으로 이제 문과 친구들이 많이 깔아주잖아. 문이과 침공이 그 작년까지 엄청 심했고 입시 얘기할 때 그 침공도 얘기해볼게요. 올해는 그게 문제가 돼서 이제 문과들도 이과로 넘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몇 개의 요강이 뚫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미 수학을 합쳐놓은 것 자체가 녹화 여기까지 하고 끝.